오늘은 63페이지 할 차례죠. 네. 차 명상의 수상 결과에 대해서 두 번째 사유 통찰, 지혜다 쓴 차 명상. 우선 그 알아차림, 정념 다 쓴 차 명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명상의 수단은 어떤 명상이든 수단은 딱 두 개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는 직관, 하나는 이제 추리. 이 두 가지인데, 우리가 과학에서도 과학에서도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직관과 추론을 이용해서 과학 실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철학을 할 때도 역시 이 두 가지 인식 수단을 갖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수행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로 한다는 걸 이제 밝힙니다. 따로 뭐 특별한 그 새로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때까지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해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쓴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명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상에 반응하는 느낌, 감정, 생각 이런 걸 알아차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례를 할 때나 또는 다해마다 답법이 다 있거든요. 그 답법이 다 있는데 보통 이제 보면은 이 답법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 명상은 온데간데 없고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어떤 다해에서 뭘 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차 사범이 되려 그러면은 거의 한 3년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답법 중심이에요. 답법 중심이기 때문에 뭐 차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 차 다기를 다루는 거, 차 맛을 보는 감별하는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상은 성격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식에 있는 게 아니다, 명상은.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배우고 있던 답법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숟가락 하나만 딱 올리면 돼.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딱 올려놓으면 참 명상이 돼요. 그게 이제 알아차림하는 방법. 그래서 찻잔을 들 때는 든다고 알고, 놀 때는 논다 알고, 마실 때는 마신다고 아는. 그냥 이래 알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서 잡을 때, 접촉되는 감각을 알아차려. 들매 무게감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향기를 알아차리고, 맛을 알아차리고, 차 넘길 때는 넘기는 감각을 알아차려. 이렇게 알아차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일상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일상생활에 우리에게 어떤 힘을 갖다 주느냐 이러면은 잡생각이라든지 이런 분별심을 훨씬 줄여준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왜곡과 착각을 없애는 이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있는 그대로 탁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올 때 반응하는 내 감정에다가 내 느낌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또 뭘 자기 감정에서 또 붙이는 거야. 그래서 상대가 A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들을 때는 B나 C로 들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특성이에요. 마음의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간에 오해가 생기고 착각이 생기고
어떨 때는 친한 친구도 되지만 어떨 때는 왼수가 되는 거야, 이게. 이게 이제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식 간의 사이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반응하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것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반응하는 것을 멈추거나 반응하는 것을 해체시켜버리면 상대가 A를 이야기하면 A를 받아들일 수 있고 B를 이야기하면 B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냥 즉각 알아차림하는 것은 반응하는 걸 멈추게 하는 것, 대상에 반응하는 내 감정이나 생각을 멈추게 하거나 또는 사유 통찰하는 것은 이것을 분석을 통해 가지고 반응하는 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도대체 반응하는 게 뭐냐? 이걸 반응하는 걸 상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형성력이라고 그래요. 형성시키는 힘이에요. 다른 거와 결부시켜서 계속 뭐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천적으로 탁탁 반응하는데 여기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카라라고 그러고 여기에 선악이 뭔가 덧붙여지면 이걸 까르마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 왜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즉각 안다. 이런 뜻이에요. 직관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즉각적으로 아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게 이제 사유통찰이에요. 자, 이걸 이제, 이건 지혜다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3페이지요. 차 명상의 틀에서 개정해가 이루어지지만 차 명상의 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계락하는 건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정은 이 알아차림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중력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혜, 해락하는 것은 이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자, 잠재력을 일깨우려면은 무상고 무아의 지혜에 의지하여 다른 말을 통찰하여 일미의 지혜가 생기게 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내가 내 잠재되어 있는 나의 능력을 일깨우려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무상을 봐야 되고 불만족스러운 걸 봐야 되고 무아를 봐야 돼요. 얘기하자면 우리가 보려 그러면은 무상은 변하는 걸 얘기합니다. 차를 마실 때 차 맛이 변한다든지 행달을 할 때 지나간 행단은 돌아오지 않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고 현재 행단은 머물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면은 그 무상에 대한 지혜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을 할 때마다 만족스러운 게 하나도 없다. 내 맛을 음미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고 행달을 해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러면 고라고 해요. 도대체 뭐가 만족스럽지 않느냐 이러면 자꾸 변하는 거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가 다관이 있다. 이 다관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 다관을 아주 애지중지하고 아끼더라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은 만족스럽지 않는 마음이 생겨. 그래서 더 좋은 걸 구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불만족이라 그러는데 그걸 고라 그래요. 이야기하자면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쁘고 좋다 하는데 자꾸 쓰다 보니까 뭐 기퉁이 좀 깨진다든지 조금 뭐 물이 들어가지고 좀 보기 안 좋다든지 변화가 있는 거야. 변화가 생기서 그런 거거든요. 또는 다른 좋은 다관을 가지고 비교가 되고 이러면 그만 그걸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있으면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고 만족스럽지 않는 건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또 자기 뜻대로 바꿀 수 없는 걸 무하라 그래요. 내 뜻대로 뭐 할 수 있으면 대통령도 되고 뭐도 남북 통일도 시킬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거의 그거는 전부 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의해 사라질 뿐이에요. 이 수행을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집중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알아차려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어. 자기가 해.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다르마를 사유통찰은 다르마가 도대체 뭐냐 이러면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은 다르마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면 이치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 현상들을 갖다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현상들은 전부 다 다르마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무상, 고, 무아 이것은 다르마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존재에 공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공통성을 존재의 공통성이죠. 존재의 공통성을 사유통찰하여 일미 지혜가 생기게 해야 합니다. 다섯 일미의 깨달음과 체득이 자명상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일미는 한 가지 맛이잖아요. 그렇게 한 맛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용어같이 들리죠. 근데 존재의 공통성을 알게 되면 일미가 너무 쉬운 거 있죠.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부터 우리가 잡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자 그러면은 일미를 한번 옛날에 한 이야기를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제가 이제 차를 마신다. 그럼 차 맛을 보면서 차 맛을 가지고 삼라만상 이 우주를 하나로 쫙 꿰뚫을 수 있으면 그게 이제 일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여러분 한 잔 마셔보십시오. 차를 마시고 차 없습니까? 자 마십니다. 그래 입안에 차 맛을 음미해 봅니다. 자, 그럼 맛이 어때요? 변하죠? 자, 이 차 맛이 지금 처음에는 농도가 강하다가 지금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걸 변화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게 차 맛이 변한다 하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일체 모든 걸 한번 깨뜨려 보도록 하죠. 그 뭘로? 사유로서 하는 거예요. 이거 사유 통찰이잖아요. 사유로서 해보는 거죠.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죠. 이 집도 변하는 거예요. 이 건물도 변해요. 서울시는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엄청난 발전을 이뤘어요. 변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거예요. 요즘은 서울시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디로지만 경기도로 거의 뭐 몇만 명이 빠져나갔대요. 그래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몇만 명이 또 서울로 옮겨오고 이런 게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경기도지사가 정책을 잘 써가지고 경기도민들에게 마음을 얻으면 대선 출마하는데 아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거 상당히 재밌어요. 이것도 하나 변화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서울만 변하겠느냐? 대한민국 변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화는 뭐냐?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완전 뒤바뀐 변화를 겪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냐? 아니다.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부터 해가 전 세계가 지금 뭐 난리예요. 지금 사람이 150만 명 이상이 죽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200만 명은 넘어가지 않을까 죽는 사람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 세계가 변하는데 그럼 지구는 어떠냐? 지구도 변한다. 얘기하지만 지구는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죠.
태양은 항성이라 그러고, 예, 그러면 돌고 있는 행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 우주가 요것만 있느냐? 아니다. 이게. 안드로메다 성운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는 거예요. 변하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면 차 맛이 변하는 것부터 해서 자기도 변하고 모든 우주 다 변하는 거야. 그럼 변한다 하는 건 하나예요. 맛은 어떤 맛일까? 변한다는 맛이에요. 그럼 일미입니다. 차 맛을 통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깨뜨려 보는 것이 명상이에요. 이렇게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죠.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딱 일어서면 잊어먹고 저 홀만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린다. 그렇지만은 반복해서 참명상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걸 변한다 하는 게 몸에 딱 이렇게 박히는 거지. 그러면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이 국회라든지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이런 기싸움이라든지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변화로 보는 거예요. 하는 어떤 이익을이라든지 이런 걸 힘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니고 전체의 하나 흐름을 보면서 대한민국 흐름, 전 세계의 흐름, 저 우주의 흐름으로 쫙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내도로 고정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이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일미가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미락 하는 어떤가 하면은 자, 이게 차를 한 잔 마셔보십시오. 자, 맛이 있죠? 여러분, 혀가 없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못 느끼는 거죠. 차물이 없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혀로 맛을 보고 차물을 이렇게 맛을 본다 하더라도 미각 의식이 없으면 아무리 마셔도 맛을 모를 것이에요. 그러면은 맛이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합이 되어 있어요. 혀와 찬물과 미각, 의식, 삼자가 만나야 되는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의 사유예요. 그죠? 차 맛이 이렇게 삼자 합해서 맛이 난다.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되겠죠. 차물이 있다 하는 건 차 누가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차를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차를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차 따는 사람이 차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차나무는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흙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죠. 바람이 있어야 되죠. 공간이 있어야 돼요.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주가 없으면은 차 맛을 우리가 모르는 거야. 차 맛과 우주는 연결되어 있는 거야.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사유해 보면은 차 맛하고 우주하고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거예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호 의존이라 하는 건 하나예요. 그죠? 맛은 뭡니까? 상호 의존이란 맛이에요. 그 일미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차 맛은 변하는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한다면은 내재하는 실체는 없어요. 자기부터 온 우주가 내재한 실체가 비어 있는 거죠. 이 눈에 보이는 이런 것도 없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재하는 현상에 내재하는 게 뭐 없다 이게요.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내재하는 것은 비어 있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니까. 그러면은 어때요? 내재하는 비어 있다 하는 건 하나, 맛도 비어 있다는 맛 일미예요. 그래서 일미라고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사회 통찰이 나옵니다. 이런 건 이제 지혜다선에도 속하는 거죠. 차를 탁 음미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사유 통찰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를 깨뜨려 보는 거죠. 그래서 일었으면 잊어버리고 홀났으면 잊어버리지만은 또 이 자료가 또 사유 통찰 또 하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익어지면은 모든 존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호 의존 관계를 보는 거죠. 상호 의존 관계를 이제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추 장관과 윤 총장이 붙었다. 그러면 이 붙은 여파가 어디로 튈까? 이런 거 보면은 하나의 흐름이 생기고 이것이 이제 이 여당 야당 간의 상호 의존 관계, 대통령의 상호 의존 관계, 그 다음에 이것이 이웃 나라와 관계, 의존 관계 이런 걸 갖다 쫙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게 그런 식으로 보면은 일미로 딱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윤리적인 문제로 딱 들어갑니다. 이 까르마로 가는 거죠. 모든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상호 의존 관계를 이루며 세상 일이 흘러가는구나. 어디 좋게 흘러갈 수도 있고 나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이런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흘러간다는 게 세상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어떤 현상을 대하더라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거는 뭐냐? 그런 대상으로부터 내 마음을 온전히 지키고 내가 평온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자유로워짐이 마치 서장에서 얘기했듯이 구슬을 쟁반위로 놓으면 지가 알아서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이듯이 마음도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우리는 그런데 탁 빠져버리면 에너지 소비를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있으면 더 먹어야 돼. 많이 하면 자야 돼. 그러니 바로 의식주의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챙기고 의식주의 영향을 안 받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뭐 무관심하고 무심해가지고 그런 건 안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깨뚫어 보면서 같이 어울려 살면서 엉뚱하게 이 에너지 소비를 안 한다는 얘기죠.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혜 다스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생기게 해야 합니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지혜가 생기게 하는 차 맛보기 사유 통찰 명상을 예를 들자면 차 맛은 혀가 없어도 차 맛이 없고 차물이 없어도 차 맛이 없으면 미각 의식이 없어도 차 맛이 없습니다. 혀와 참을 미각 의식 3자가 만났을 때 비록 차 맛이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쭉 했죠. 내용 이런 얘기. 자, 이렇게 쭉 가다가 밑에다 이렇게 부분이 곧 전체고 전체가 곧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 맛이라는 부분이 우주 전체와 동등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 맛을 보면서 이러한 이해 보면 이것이 지혜입니다. 평등하다는 지혜는 뭐가 부분이 곧 전체가 전체의 부분이다. 이게 차 마시는 부분과 전체는 우주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건 평등이죠. 이 평등하다는 지혜는 곧 성차별, 계층 간의 차별, 인종차별을 하지 않게 하고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테러,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 술과 담배 중독 문제, 동물 학대 문제 등도 한 잔 참맛을 통해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멋지잖아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밍크가 몇백 마리, 몇천 마리 그냥 몇천 마리를 하는 게 맞겠죠. 덴마크에서 그냥 구더기 팔고 그냥 매몰해버렸어요. 살아있는. 왜 했을까?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그 밍크하고 접촉해서 밍크가 코로나에 걸린 거야. 덴마크에서. 그래가지고 다 그냥 우리나라 살처분 하듯이 서로 살처분을 그래도 밍크를 다 살처분해. 그래서 칼럼에 뭐라 해야 됐는가 하면 이름은 뭐예요? 정아무기 칼럼 리스트 칼럼자 이렇게 해놨어.
동물을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아야 한다. 그 철인학교의 옛날 저게 뭐고 헬레니즘의 철인학교에서 입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다. 동물을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아라. 그게 조건이래. 지금 그게 필요하다. 이분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서운 거죠. 이 차 맛을 통해 일체 모든 일미로 딱 꿰뚫었는데 그 일미 다른 데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 명상하는 게 이런 걸 얘기하지. 우리 그냥 앉아가지고 다도라 하면서 답법에 빠져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게. 이제 답법에서 참 명상으로. 자, 그 다음에 또한 참 맛의 인연관계의 흐름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자유 통찰하면 현실 삶이 깨어납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는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과거 행단은 다시 돌아오지 않고 없고 미래 행단은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 행단은 머물지 않습니다. 현재 행단은 계속 바뀌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무상으로 앞뒤가 끊어져 의식은 현재 이 순간에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이 곧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의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답법을 전개하잖아요. 행달을 하면서 차점 놓고 들고 하면 모든 과정이 지나간 건 안 돌아온다는 인식을 하는 거죠. 미래는 오지 않았다 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현재도 지금 행단은 순간순간 바뀌간다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은 마음이 과거로도 안 가고 미래도 안 가고 현재 이 순간 딱 머물게 됩니다. 왜?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아 없기 때문에 과거는 뒤집니다. 뒤는 끊어진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이 끊어진 거예요. 앞뒤가 끊어졌으니까 중간도 있을 리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하는 순간순간 어느 순간 의식을 깨우는 지혜를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근데 이때까지 답법에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잖아요. 밥상에 숟가락 하나만 딱 올리면 되는 게 참 명상이다. 너무 쉽다 이거죠. 근데 알아차리면 이거 하나만 해도.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알아차림이 잘 안 되면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나가 사유를 해가지고 과거는 지나 없고 뒤가 끊어졌구나. 미래는 오지 않았어 없고 미래는 없구나. 현재도 중간이 없구나 하는 사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행달을 하면서 적용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적용되면 알아차리는 순간순간 현재 순간만 깨게 마음이 과거를 미래를 안 간다. 직관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한 거죠.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알아차림이 그대로 분석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집중 봅시다. 집중은 3m 참 명상이라고 그래요. 자, 아마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명상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스님들이 참 명상 얘기 나와서 제가 이 얘기 했어요. 내가 낸 이 지금 현재 명상차를 논하다 이 책은 답법은 없다 내가 얘기했어요. 명상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없다. 그런 형식을 취하다 거기는 반드시 명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하고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 자비선사에는 초기 불교 대학원이 있는데 청암사 스님들이 어제 이제 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율주 스님이나 주의시님이 왔어요. 그 청암사 거기에 이제 스님들 중에는 통학하면서 초기 불교를 배우는 스님이 몇 분 계시니까 청암사 스님들이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학부형 자격으로
한번 오셨어. 그래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와서 참 명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해 줬습니다. 네. 자, 이제 집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무상을 통해 앞뒤가 끓여진 자리가 공입니다. 반야경에서는 무상적공이라고 합니다. 무상적공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무상적공을 아는 의식에 집중하여 명상합니다. 그러나 무상적공을 아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삼았다 명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머물지 않는 곳에서 머무는 집중 명상이 필요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거예요. 차 맛이나 또는 이제 행사하는 거, 행사나 이 다 같이 이 시간적으로 변한다 해서 시간적으로 변하는데 이걸 과거, 현재, 미래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뒤, 이거는 앞, 요거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변한다 하는 걸 차 맛도 지나간 차 맛은 돌아오지 않아 없다. 미래 차 맛은 오지 않을 수 없다. 중간의 차 맛도 이 과거, 미래도 현재도 없다. 이래 됩니다. 행가도 지나간 행가는 돌아오지 않아 없다. 미래 행가는 오지 않을 수 없다. 중간 행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앞, 뒤가 끊어졌다. 앞뒤가 끊어졌다는 승가에서 이거 많이 씁니다. 앞뒤가 끊어졌다는 거. 그러나 앞뒤가 딱 끊어진 이 자리가 공의 자리. 그럼 요거는 뭐예요? 무상이죠. 변화니까. 무상, 좀 길지만 요 사이를 적자를 딱 집어넣죠. 무상, 적공. 됐죠? 그러면 이 적이라 하는 말이 뭐냐? 무상과 공은 동일하다는 뜻을 얘기합니다. 이건 둘이 아니다. 그래, 무상이 바로 공이다. 공이 무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상적공.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차 맛을 통해 가지고 바로 저렇게 포착이 된다면, 저렇게 계속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명상을 한다면은 의식이 성성하게 깨어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이느냐? 마음이 보여요. 마음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도 가지 않고 현재 순간만 마음이 탁 있다 하는 걸 알게 돼. 이땐 이것이 심화가 되면 이제 눈을 감으나 뜨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저런 이야기는 승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할까? 그 서장에서 대선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없다 그랬어. 없다 하는 말이 바로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는 머물지 않는다 하는 그 경계와 똑같은 것이다. 없다 하는 말은 있다 없다 하는 이런 견해를 부정해버리는 걸 얘기해. 견해가 있으면 마음이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 무해가지고 견해를 딱 끊어버리면 마음 자체가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는 거예요. 현재 순간 깨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앞뒤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가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자기 마음이라 하는 게 모르겠다 이게야.
그러면 저건 알 것이다. 지나가건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는 오지 않는 없다 하는 걸 알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를 알면은 머물지 않는 데 머무는 연습을 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하다 보고 어느 순간 머물지 않는 데 머물고 있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마음을 이제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집중이란 말을 이제 쓰는 거는 요 집중은 대성사마타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또는 저게 청전 도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마타 수행은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보다는 이제 정항적백 해가지고 색깔이라든지 빛이라든지 호공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또 시체가 써가는 19단계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에 다 집중을 하죠. 그 다음에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흙으로 원판을 앞에 두고 지켜보고 눈을 감고 그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는 사마타 수행이지만 대성 사마타는 마음이 이치를 알고 있는 마음을 그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걸 통관이란 말을 써요. 참 이런 게 이제 달라요. 요 이제 사마타라 하는 거는 한 대사에 집중하는 집중 명상이죠. 이파사나라 하는 것은 이는 분석 분별이죠. 이거는요. 예. 사회 통찰이라죠. 자, 이 통찰 명상이죠. 물론 요게는 요렇게 하는 건 이건 대성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요 샷디로 하는 것은 요거는 지금 현재 초기 불교부터 하는 거죠. 초불교 해가지고 대소승 요 샷디로 하는 이파사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통관이라고 합니다. 통할 통자 불관자예요. 이파사나는 별관이라고 합니다. 발을 별자 씁니다. 그 이파사나 수행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과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요 통과는 대성 사마타, 대성에서 하는 사마타. 그럼 뭘 그럼 대상으로 하느냐? 이 집중 명상 대성에서 주장하는 사마타는 지혜를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혜를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대성 사마타예요. 그럼 지혜를 아는 마음은 뭘까? 그러면 마음의 내용이 지혜인데 무상공, 무아공 이걸 아는 마음이야. 그 마음은 평등한 마음이야. 그래서 통관이라고 통할 통자입니다. 요 지혜를 안다는 지혜의 내용이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 지혜의 내용은 모든 변한다는 무상,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고, 내 뜻대로 될 수 없다는 무아, 내 자한 실체가 없다는 공, 이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모든 존재의 공통되는 걸 얘기해요.
모든 존재 공통되는 것, 공통되니까 뭐예요? 통한다는 통할 통자. 이 관찰하니까 통관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모든 존재 공통되는 거.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말 일미게 되죠. 한마씩 이렇게 됐어요. 그럼 모든 존재를 한 맛으로 딱 꿰뚫어버린 마음, 꿰뚫어버린 마음을 대상으로 하니 통관 아니겠어? 그 원효 스님께서는 이제 저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통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어렵죠? 좀 쉽게 할까요? 요 이제 삼매다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는 거죠. 자, 자치 없음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물지 않는 현상은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치 없는 곳이 바로 자성이 없는 곳입니다. 자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뭐게요? 고유한 어떤 그 실체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자성이 없다 하는 말, 그런 게. 자성이란 용어를 잘 알면 바로 지혜가 생깁니다. 차암 명상에서 자성이 공하다 또는 자성이 없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성의 단어를 살펴보면 스스로 자라는 것은 스스로를 뜻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만일 스스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모두 부모 없이 존재해야 합니다. 스스로 부모도 없이 태어나고 내가 이대로 영원히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생로병사도 없어야 합니다. 태어나는 일이 없으므로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고 우리는 생로병사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성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이것이 공이란 뜻입니다. 이번에 저게 누구야?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유튜브에는 공수고 공수대라는 말이 딱 뜨는 거예요. 네, 엄청난 부자, 대기업을 운영하고 신화를 쓴 존재지만 역시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빌공짜지. 공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자성이 없다, 이죠. 말하자면. 자, 자, 이것이 공이란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호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호 의존이란 말의 다른 이름이 공입니다. 그리고 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견해도 없다는 말입니다. 저 공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존재를 부정하고 상을 없앱니다. 어떤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며 견해를 내세우면 바로 어긋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입니다. 이러한 공성의 뜻을 알면 차 마심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살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상호 의존이 생명이며 공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머물 수 없는 곳에 머뭅니다. 머무는 집중, 명상, 공성 하나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아는 일미 지혜를 체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미를 아는 지혜가 드러나면 바로 일미를 아는 마음에 머뭅니다. 일미 지혜는 곧 공성을 아는 마음이며 이 마음이 집중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바로 차를 매개로 선을 하는 차 명상으로 일미를 깨닫고 체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명상의 틀을 통해서 공성을 깨달아 일미를 체득하는 집중이라는 수단이 생기게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음이 집중 대상이 되는데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얻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요 뒤에는 그럼 뭐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뒤편도 얘기해 드릴게요. 공성을 아는 마음을 내가 딱 알았다면 그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면 돼요. 그 마음을 붙들고 놓치지 않는 마음에다가 머물러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객이 없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물에 물을 탁 타면 타듯이 물에 물 타면 경계가 없듯이 그런 일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마음을 아는 마음에다 집중하고 그 마음을 딱 움켜쥐고 놓치지 않는 집중하는 마음에다 머물러 버리면은 주객이 없는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본성을 따라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요게 뒤편에 그건 안 썼어요 일부러. 그것도 글씨 여기까지 딱 썼다가 안 써버렸어요. 뒤에 쓰려고. 좀 궁금증을 가지. 뒤가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삼매다성차 명상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삼매를 통해 가지고 삼매는 주객이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삼매다성이에요.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또는 이제 깨달음을 다른 말로 지혜를 얘기하죠. 지혜를 통해서 삼매는 지혜를 통해서 삼매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4번 자비다성차 명상에 대해 얘기를 해보죠. 이건 도대체 뭘까? 자, 이거는 이제 말로서 할게요. 자명상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일미다성. 두 번째는 자비다성. 크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자, 일미다선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제가 설명했죠. 어떻게 한다 하는 방법을 얘기했고, 도대체 자비다선 도대체 뭘까? 일미가 자비로 바뀌었죠. 내용 딱 보면은. 일미는 지혜를 얻는 걸 얘기해요. 자비다선은 자비를 얻는 방법. 그래서 이제 그 자비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갖다 주느냐? 어렵고 힘든 환경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윤회 속에서 이 자비에 의해서 윤회 속에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굴 위해서? 유정을 위해서. 마음이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는 걸 얘기합니다. 그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얘기하죠. 내가 그런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죠. 그게 자비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하면은 잘 알다시피 지혜가 없으면은 자비다선이 이루어지기는 좀 어려워요. 지혜가 없는 자비다선은 그냥 아직까지 초보 수준이 머물러 있다 보면 되고, 지혜에 의지한 자비다선은 수준이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자비력 하는 게 이제 중생년 자비 있고, 요건 책이 있으니까 제가 그냥 중생년 자비 있고, 그 다음에 법연 자비 있고, 무연 자비가 있어요. 중생년 자비는 중생을 대상으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법이 없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 중생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키는 너무 좁고 거룩하긴 한데, 그 중생을 법으로 보는 눈이 아직 없다. 중생을 법으로 보는 눈이 있으면 어디 될까? 중생을 평등하게 보는 거죠. 동물과 사람을 평등하게, 귀신이나 천신과 모든 걸 평등하게 볼 수 있으면 법연자비가 돼요. 그게 없으면 그냥 중생연자비, 중생을 대하는, 반연하는 자비다. 그다음 법연자비도 한 단계 위가 무연자비예요. 자비 대상이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궁극에는 다 평등하다 이게야. 그래서 굳이 자비란 말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연자비예요. 무연은 단위 공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비다선에는 자다선이 있고 비다선이 있고, 또 오색찬 명상 중에도 자다선, 비다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한맘 다선에도 자다선이 있고 비다선이 있어요. 그리고 태교, 자비다선이 또 있습니다. 태교를 잘하게 하는 자비다선이 또 있습니다. 그건 제법 좀 두꺼워요. 내용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경계가 있으면 이제 오는 사람마다 차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비는 자기 과거의 트라우마라든지 과거 지나간 심리를 해방시키는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초대해. 나를 어렵고 힘들게 한 사람 초대해가지고 차를 대접하고 물을 부어주면서 용서해주는 걸 해야 돼요. 당신 나를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하니까 내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자다선 비다선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 얘기하잖아. 사람은 잠재적 성향을 갖고 있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이 잠재적 성향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과거의 인연을 맺어져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걸 풀지 않으면 현재 삶이 괴로운 거예요. 과거가 현재 삶을 계속 발목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용서해주고 계속 자비심을 대하는 하나, 또 하나는 이제 일미다선을 통해서 자기의 번뇌를 계속 없애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돼가는 겁니다. 내용이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 이야기는 끝났고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여기 나름대로 명상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겉에 있는 거친 그런 현진 질환과 이런 게 조금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한 경계가 딱 생기니까 깊숙이 아상이라는 게 너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하고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뭔가 싶기도 하고 막 그래서 절망감이 제가 조금 왔거든요. 예,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많은데 내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깨달음을 얻어도 견도에 이르러서 깨달음을 얻어도 그게 있어요. 아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닫고 난 뒤에도 계속 잠재적 성향으로 있는 번뇌를 없애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 수도라 그래요, 그게. 그래, 그거는 그러더라도 일단 수행을 하면 이 아상이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아상으로부터 그만큼 자유로워져 있는 겁니다. 설사 실망하더라도 그 실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깨달은 자에게도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번뇌가 뿌리가 바로 뽑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저는 이게 그 파도가 좀 멈췄다 생각했는데 그 바다 밑속에 아주 그냥 꽈리를 틀고 딱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것 때문에 수행하잖아요. 명상하잖아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선일미에 대해서. 다선일미. 네. 다선일미는 앞에 제가 설명했는 그 다선일미예요. 차 맛을 통해 가지고 우주 하나로 전부 다 한 맛으로 관통하는 게 다선일미예요. 차 맛이 상우존 관계를 갖고 있듯이 이 세계도 상우존 관계로 보고, 차 맛이 무상이기 때문에 이 세계도 무상으로 보는 이게 다선일미예요.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제 차와 선이 한 맛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차와 선이 일미다? 그건 좀 너무 협소한 얘기죠. 일미라는 뜻은 그런 뜻에 쓰는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모든 존재의 근원이 일미예요. 한 맛이에요. 이야기하지만 차만 그렇게 했느냐 얘기죠. 아니다. 이게 차 외에도 모든 것들이 근데 다선 일미했던 차는 일미를 깨치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이 지나지 않아요. 차를 매개로 해서 선수행을 하니 일미를 깨닫게 되더라. 그게 다선 일미예요. 그래서 뭐 차와 선이 한 맛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전인수격이라는 거죠. 일미의 뜻을 왜곡하는 겁니다. 곤란하다 그죠. 이제 그렇게 이제 다선 일미락 하는 거는 하나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고, 다선 일미를 얻기 위한 수행이 일미다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참명상의 수행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휴식 네. 10분 휴식입니다.